김지한의 잡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도쿄올림픽. 1년도 채 안 남은 이 대회가 시작 전부터 정말 시끄럽습니다. 우길기 허용 논란에 방사능 문제까지 도쿄올림픽은 제대로 된 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김지한의 잡스에서 이야기해봅니다.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쿄올림픽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말 말 많은 논란의 대회가 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도 올림픽 전에 각종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리오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지카 바이러스, 또 치안 문제가 좀 기억이 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 북핵 문제가 또 굉장히 또 큰 이슈였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 7월에 열릴 이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정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전부터 아주 논란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서 우길기, 방사능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단지 올림픽 논란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엮여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를 올림픽에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거기에다가 패럴림픽 메달에 이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디자인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고요. 또 방사능 관련 문제 역시 이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경기가 또 일부 종목이 열리고요. 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겠다 이런 또 입장이 또 드러나면서 역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무더운 그런 또 날씨에 관련된 문제, 또 경기장 환경오염 문제, 정말 이 드러난 문제들만 놓고 보면 걱정스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화가 나는 게 우길기 허용 문제잖아요. 네, 정말 이 우길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죠. 나치의 이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의 이 상징물, 이제 붉은 햇빛이 퍼져나가는 문양을 형상화한 그런 어떤 문양인데, 명백한 정치적인 선전물입니다. 네.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당했을 때 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역사적인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게 하는 이 선전물을 일본 정부나 조직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우길기를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까지도 경기 중에 우려가 발생하면은 이걸 각 사안별로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길기를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패럴림픽 메달에도 우길기 연상시키는 문양이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진짜 이것도 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말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패럴림픽 메달 디자인을 공개한 이 과정에서 이제 로고 아래 이 방사형의 직선이 뻗어나가는 이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문양에 대해서 일본 전통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여러 부채살이 하나로 모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보면은 이 우길기와 여러 가지로 닮아 있는 그런 문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나서서 이걸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IPC의 앤드루 파슨스 회장까지 나서서 디자인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런 말만 했을 뿐이고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IOC랑 IPC가 제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국제축구연맹 FIFA도 한 5년 전에 일본 축구를 소개하는 그 잡지 표지에 우길기를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렇게 각 체육단체가 이렇게 우길기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우길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몇몇 유럽 축구 구단들도 그랬고 이 우길기를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사과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우길기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상징물이다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걸 반증하는데 FIFA는 그래도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길기 반입이 금지가 되셨어요. 그 이후에 AFC라든가 산하 단체에서도 모두 우길기를 금지를 시켰는데
올림픽에는 분명하게 이 올림픽 헌장에 정치적인 표현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올림픽에서 만약에 우길기가 등장한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일 사안이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IOC나 뭐 조직위원회도 그렇지만 IOC 차원에서 별다른 반응, 대응이 없는 상황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뭐 모르고 있을 수는 있었다 해도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우길기를 올림픽에 불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 우길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을 대외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로 알려진 이 한 사이트에 이 우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이 올림픽 우길기 사용 금지 청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일 만에 약 한 2만 5천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평소에 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예. 또 이제 세계 주요 언론 이 30여 곳에 우길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고 또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정부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꾸준하게 뭐 지금 대회 단장 회의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관련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알려져서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바흐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얽힌 게 우길기뿐만이 아닙니다. 독도랑 관련된 논란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이게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도쿄올림픽 공식 그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성화봉송 경로 안내 지도가 있어요. 예. 여기에 독도를 자기 영토처럼 표시를 한 겁니다. 예, 독도는 물론이고 이 러시아와 분쟁 지역인 이 쿠릴 열도도 마찬가지로 표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곧바로 항의를 했지만 조직위원회는 바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억지도 따로 없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정말. 어떻게, 정말 화가 칩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그 귀를 닫고서 할 수 있는지. 게다가 이제 또 이 후쿠시마와 관련한 논란, 이것도 참 심각해요. 네, 이게 지금 뭐 경기도 열리고 또 뭐 선수촌의 농수산물 반입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이 후쿠시마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식자재 방사능 수치가 일본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지금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는 여전히 안전치를 웃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관련한 이 자료를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불만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 손님을 모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대회에 좀 이런 상황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후쿠시마랑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계속해서 일관된 그런 입장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반응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응인데요. IOC는 이 후쿠시마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의 어떤 이 도움도 이 적극적인 공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이제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좀 더 좋으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 또 감독 이런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더욱 심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도쿄가 유독 한여름이 무더운 도시잖아요. 네. 가장 더울 때 대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날씨에 대한 얘기도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쿄올림픽이 1964년에 한 번 열렸거든요. 그때는 10월에 열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중계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이유로 이 통상에 열리는 이 7, 8월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지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각국 선수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게 이 날씨와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이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꾸준하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픈워터 수영 또 뭐
카누 이런 장외에서 열리는 야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열사병으로 쓰러진 선수까지도 나왔고요. 이 수질 오염 문제까지 불거져서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났다 이런 증언을 한 선수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니 올림픽이 이러다가 제대로 열리기는 할까요? 정말 이 걱정이 태산이고요. 네, 이 올림픽이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연기되거나 개최지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대회 조직위원회도 나름대로는 뭐 경기 시간을 일찍 당긴다든가 뭐 마라톤 경우에는 새벽 6시에 경기를 시작하고요. 네. 뭐 아이스팩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심지어 인공 눈실험도 최근에 했어요. 지난 13일에 이 조정 카누 테스트 이벤트 경기에 인공눈 300kg을 뿌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온은 안 떨어졌고 실험이 대실패를 했다고 해서 네. 인공눈은 결과적으로는 안 뿌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책과 실험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잘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선수들을 강제로 그 환경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일본 정부라든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의 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겠죠. 이 올림픽을 치르는 주인답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고요. 특히나 이 우길기 문제, 방사능 문제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뭐 일부 이 일본의 우익 세력들 뭐 정치적으로도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일고 있고요. 네. 여기에 어쨌든 우리도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기왕 치러지는 올림픽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늘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예, 답답한 마음을 안고 김지한의 잡스 오늘 도쿄올림픽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